10년 넘게 하던 국내 주식을 며칠 전 전부 팔고 정리했습니다. 수익이 나서 판 건 아닙니다. 손실을 확정하면서 팔았습니다. 오늘은 쓰라리게 아팠던 제 최근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쩌다 마흔입니다. 오늘은 계산도 시장 얘기도 아닙니다. 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번 주도 금요일을 제외하고는 계속 하락장이 이어져서 멘탈이 힘든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좌에 일부 있던 국내 개별 주식을 며칠에 걸쳐 전부 정리했습니다. 10년 넘게 개별주 투자를 해온 사람이 그것도 손실을 확정하면서 왜 40이 넘어 전부 팔았는지 그 이유 3가지를 오늘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이 결정이 결코 정답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저와 비슷한 시기에 계좌에 물린 종목을 들고 고민 중인 분이라면 오늘 내용이 판단에 참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상황부터 솔직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10년 넘게 국내 주식을 했습니다. AI, 전기차, 2차전지, 소프트웨어, 나름대로 공부하고 엄선해서 골랐습니다. 사업 보고서를 읽었고 산업 전망을 따졌고 확신을 가지고 샀습니다. 수익이 난 종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린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전체로 보면 꽤 많은 손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가지고 있던 국내 개별 종목을 며칠에 걸쳐 전부 매도했습니다. 매도 버튼을 누르기까지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파는 순간 손실이 숫자로 확정되니까요. 들고 있으면 아직은 손실인 게 확정은 아니라는 생각, 물려본 분들은 이 심리를 공감하실 겁니다. 저도 그 생각으로 몇 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올해 3가지를 인정하고 나서야 팔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단일 종목 리스크는 제가 통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개별 주식은 아무리 공부해도 그 회사 이슈 하나에 운명이 걸립니다. 실적이 좋아도 대주주 리스크나 유상증자 또는 산업 규제 하나로 주가가 반토막 나는 걸 10년 동안 여러 번 겪었습니다. 제가 물린 종목들도 그랬습니다. 살 때의 논리는 지금도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회사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밖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시를 아무리 읽어도 뉴스를 아무리 챙겨도 개인 투자자가 알 수 있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30대에는 이런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다고 자만했던 것 같습니다. 이뤄도 복구할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지금 40이 넘은 상황에 은퇴까지 남은 시간을 세어보니 큰 손실을 한 번 더 겪으면 회복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의 크기가 나이와 함께 줄어든다는 걸 계좌의 손실이 먼저 가르쳐줬습니다. 두 번째는 제 시간과 에너지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별주 투자는 사놓고 가만두면 알아서 굴러가는 게 아닙니다. 분기마다 실적을 확인해야 하고 공시를 챙겨야 하며 산업 동향과 뉴스를 잘 따라가야 합니다. 종목이 5개면 회사 5곳을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저는 출퇴근을 3시간 넘게 하는 직장인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저녁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공시를 읽고 주말에 유튜브로 종목 분석 영상을 찾아보는 저를 어느 날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계산을 해봤습니다. 종목 공부에 쓰는 시간이 일주일에 5시간 정도였습니다. 1년이면 260시간, 10년이면 2600시간입니다. 하루 8시간 기준으로 325일, 거의 1년치 노동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쏟은 결과가 손실이었습니다. 시간을 쓰고 어느 정도 벌었어도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인데 시간을 쓰고 큰 손실이 난 겁니다. 이 계산이 끝난 순간 사실 결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3번째는 가장 인정하기 어려웠던 얘기입니다. 실력과 운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수익이 났던 종목들을 다시 뜯어봤습니다. 제가 분석을 잘해서 오른 건지
그 시기에 그냥 시장이 좋아서 오른 건지, 솔직하게 답하면 실력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를 때는 제 안목 덕분이라고 생각했고, 떨어질 때는 시장 탓, 세력 탓, 뉴스 탓을 했습니다. 10년을 해도 이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소위 시장의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도 장기적으로 지수를 이기는 비율이 절반이 안 됩니다. 하루 종일 그 일만 하시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퇴근 후 저녁 시간에 짬을 내어 공시를 읽는 직장인이 그들보다 잘할 확률은 냉정하게 말해서 별로 없습니다. 제 계좌가 그 증거였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데만 10년이 걸렸지만 인정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받아들이고 나서 며칠에 걸쳐 국내 주식을 전부 팔았습니다. 손실은 확정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팔고 나서도 미련이 많이 남았습니다. 팔고 나서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탄탄하면서 주가는 저점인 종목을 하나 잘 고르면 2배 또는 3배 올라서 그동안의 손실을 한 번에 복구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이 생각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0년 동안 실제로 그렇게 해본 적도 있습니다. 물린 종목을 손절하고 실적 좋고 주가는 바닥이라고 판단한 종목으로 갈아탔습니다. 숫자만 보면 오르지 않을 이유가 없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실적대로 제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급이 쏠리는 종목만 오르고 제 종목은 시장에서 소외된 채 흘러내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여도 시장 상황과 수급 앞에서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밀렸습니다. 복구는커녕 손실만 더 쌓였습니다. 좋은 회사를 싸게 사면 오른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문제는 언제 오를지 아무도 모르고 그 기다림을 버티는 비용이 전부 제 몫이라는 겁니다. 손실을 한 번에 복구하겠다는 마음은 투자가 아니라 복구 심리였고 그 심리로 움직일 때마다 계좌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길로 가려는 저를 발견하고 주식 어플을 과감히 닫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매도를 끝낸 날 밤에 잠이 잘 왔습니다. 근래에 몇 년 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중에 시세를 확인하던 습관도 며칠 만에 사라졌습니다. 물려있는 동안 제가 붙들고 있던 건 종목이 아니라 불안이었다는 걸 팔고 나서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고 남은 돈은 어떻게 할지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향은 단순합니다. 개별 회사를 고르는 투자에서 시장 전체를 사는 투자로 옮기려고 합니다. ETF 중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만 나스닥 100으로 이미 옮겼고 일부는 시기를 나눠서 들어갈 계획입니다. 완전한 구조의 변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종목을 고르는 게임에서는 제가 이길 확률이 낮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오래 머무는 게임이라면 직장인도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건 안목이 아니라 시간이고 시간만큼은 저한테도 있기 때문입니다. 10년 넘게 개별주 투자를 손실로 마감하면서 느낀 건 하나입니다. 저는 투자를 그만둔 게 아니라 저한테 안 맞는 방식을 그만둔 겁니다. 손실은 고스란히 수업료가 됐습니다. 너무 비싼 수업료였지만 40회라도 배웠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목 발굴이 즐겁고 시간이 충분한 분이라면 개별주 투자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저처럼 본업이 있고 계좌에 물린 종목을 몇 년째 들고 계신 분이라면 한 번쯤 저울에 올려보시길 권합니다. 내가 이 종목을 들고 있는 이유가 일관되고 정교한 분석인지 아니면 손실을 인정하기 싫은 마음인지 이 질문에 답하는 것만으로도 방향이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쓰라리지만 털어내야 할 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구독자분들 계좌의 플러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은 모르는 현실 이야기, 남은 노후 준비 같이 키워나가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절대 손해 안 보실 겁니다. 어쩌다 마흔, 오늘도 차곡차곡 쌓아갑니다. 화이팅!